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학습지 올려놓은 거 다들 보셨나요? 그거를 지금 안 꺼내셨다면, 다운을 안 받았다면 학습지 먼저 다운을 받든 혹은 프린트를 하든 아니면은 화면에 띄워놓고 같이 보면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은 여러분이 학습지가 모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온라인 주간에는 감상을 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음악이란 뭘까? 음악을 왜 배울까? 음악의 가치는 뭘까?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죠? 그때 우리가 감상했던 게 이제 4분 33초라는 곡을 감상을 했었어요. 선생님이 연주를 했었죠. 여러분이 아마 이 곡을 듣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음악의 사전적 정의가 맞는 것인가? 음악이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습지 보면요. 음악의 사전적 정의 해가지고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빈칸이 있습니다. 한번 빈칸을 같이 채워볼게요. 먼저 음악의 사전적 정의 같이 볼게요. 박자나 가락이나 음성 따위를 갖가지 형식으로 조화하고 결합해서 조화가 아니라 조합하고 결합하여 목소리나 악기를 통해서 사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입니다. 어찌되었든 내가 생각하고 있던 혹은 표현하고 싶은 그런 사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이 바로 음악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앞으로 다양한 음악을, 근현대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음악의 사전적 정의와 현대 음악은 또 어떻게 일맥상통한지 혹은 어떻게 또 그 틀을 부시는지 한번 유의하면서 감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음악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음악의 가치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음악의 가치. 음악은 어떤 가치를 가질까? 혹은 어떤 목적을 가질까? 또는 어떤 역할을 할까? 역할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여러 가지를 좀 가져왔어요. 여러분 학습지에도 음악의 가치 이해가 있죠? 보면은 감정의 표현으로서, 지식의 형태로서, 개인의 경험, 치료로서, 상품으로서, 사회 변화를 제시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또 커뮤니케이션, 소통, 그 다음에 종교의식, 그리고 뭐 그 외에 또 다른 가치들이 혹은 음악의 역할이 있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음악의 가치 혹은 음악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은 무언가요? 뭐 감정의 표현으로서의 음악을 생각을 해본다면 개인의 감정을 담아서 음악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작곡을 한다든지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식의 형태로서를 보면은 뭐 음악 이론이나 음악사에 대한 그런 지식들, 이론이나 사, 개인의 경험에 대한, 내가 이 음악을 감상함으로써 어떤 경험을 떠올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치료로서 요즘 음악 치료가 또 부상하고 있죠.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심리를 치료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역할의 가치도 있고요. 상품, 이거는 보통 대중음악, 그러니까 정말 상업적인 음악들이 요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기능을 하는 음악들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공산주의 국가에서 우리의 이 공산주의 그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어떤 그런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노래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떤 사회 변화를 사회적인 기능을 하는, 혹은 옛날에 새마을 운동 알죠? 새마을 운동을 이제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는데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방법으로 음악을 사용하기도 하죠. 어떤 말하고자 하는 말을 음악을 통해서 전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의식, 뭐 종교의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이식 행사에서도 음악이 되게 자주 활용됩니다. 뭐 국악도 있고요. 서양에서도 그렇고요. 다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또 다른 음악의 가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외에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음악을 좀 감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근현대 음악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와, 근현대 음악 알아봅시다. 선생님이 근현대 음악의 시대문화적 배경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줬죠. 근현대 음악은요, 이전에 이제 기존에서의 전통을 많이 벗어난 다양한 사조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조. 얘들아, 사조가 뭐야? 사조가 뭐야? 사조는 어떤 사상? 뭐 사상이나 사상이 좀 더 맞을 것 같죠? 어떤 길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술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음악이 미술과 떨어져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상들은요, 음악과 미술이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조들이 등장하냐면 인상주의, 들어보셨나요? 표현주의, 무조, 전자음악, 총열음악, 우연성음악, 미니멀리즘 등등등 분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을 했어요. 왜 이렇게 다양한 사상들이 생겼을까? 얘들아, 20세기 1900년대 초반 때 무슨 일이 있었지? 역사적 배경이? 전쟁, 그쵸? 제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전쟁이 있었고 경제공황도 있었죠. 그래서 상황이 좋지 않았고, 그리고 또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악도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 선생님이 저번에 연주해주었던 4분 33초와 같은 음악이 등장을 해요. 이거는 우연성 음악인데요. 우리가 음악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음악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화음은 협화음이 뭐냐면 협화음이 이런 거지. 이렇게 잘 들리시나요? 협화음이라는 거는 어떤 잘 어울리는 그런 음악을 협화음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불협화음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계속 협화음을 써야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막 이런 불협화음도 음악에 사용할 수 있지 않냐가 되고요. 여기서 나아가서 나중에는 소음도 음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4분 33초와 같은 음악이 나타난 거죠. 그 다음에 학습지 보면 계속 빈칸에 불협화음을 채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단음계보다 반음계나 무조음계를 사용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 장단음계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 기타 있었지? 기타에서 이렇게 뭔가 딱 우리가 듣기 딱 좋은 이런 것들이 이제
장음계 혹은 단음계가 있는데 반음계는 이런 거야. 이 전 시대에는 이런 반음만을 이렇게 반음을 호로록 쓰는 것들을 잘 안 썼거든요.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이런 것까지도 다 활용하게 되고, 무조음계는 뭐냐면 조성이 없는 거야. 이게 조성이 없는 음계를 무조음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까 선생님이 쳤던 비행기나 이런 거는 다 조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오선에 막 다장조, C 메이저, A 메이저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다 조성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조성이 없는 것도 음악으로 작곡을 하기 시작한 거지. 그게 바로 무조 음악이에요. 조성이 없다 해서 무조 음악.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이고 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화면 보면은 조성의 파괴라든지 듣기 싫어하는 그런 것들, 12음 기법, 그러니까 조성이 파괴되면서 그럼 골고루 모든 음은 평등해야 돼. 골고루 모든 음을 사용하자 해서 12음 기법 12개 음을 다 평등하게 동등하게 사용하겠다는 그런 기법도 등장을 하고요. 이런 거에 지쳐서 너무 난해하니까 다시 고전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신고전주의라는 사조도 생기고요.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전자기기가 발달해서 전자음악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요 장면은 4분 33초 같죠? 이런 우연성 음악도 등장합니다. 자, 이게 또 어떤 구체적으로 이거를 다 하기엔 너무 많기 때문에 4가지 사조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각 사조별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짠! 자, 요 그림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림일 것 같아요. 혜미 이 그림과 어울리는 노래를 하나 틀어줄게. 이게 잘 어울릴 것 같아. 자, 이 그림은요, 뭉크 아시죠, 여러분? 절규라는 그림입니다.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이고요. 선생님이 셈베르크 바르샤바의 생존자 학습지 또 같이 올려뒀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자, 요 미술 작품은요, 표현주의라는 사조를 가진 미술 작품이에요. 표현주의가 뭘까? 자, 표현주의가 뭔지 한번 같이 갈게요. 표현주의는 20세기 초반에 등장을 했고요. 인간의 내면 세계를 추상적으로 표현을 한 그런 사조입니다. 그래서 내면에 숨겨진, 그러니까 항상 곡을 예쁘게만 쓰려고 했지 내 안에 불안한 거, 긴장, 슬픈 거, 고통 이런 거를 극단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었거든, 그 전에는. 근데 그거를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때 전쟁 당시에 너무 불안했거든. 그때 세계대전 있었을 때 극도의 불안감과 고통과 막 죽음이 이렇게 평상시에 사람들이 다 죽고 이랬던 그런 불안함들, 이런 것들을 다 음악으로 표현을 하기 시작한 거야. 미술도 마찬가지였고요. 미술과 음악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방금 들어서 알겠지만 조성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빠르기에 변화가 급격합니다. 빈칸에 첫 번째 사조 빈칸에 표현주의하고 20세기 초 적으시면 되고요. 표현주의 이거 적으시면 되고요. 20세기 초반 당시 현대인들과 긴장과 공포, 불안과 갈등, 그리고 잠재의식 속의 충동과 반항감 등의 선의 구성이나 기하학적인 색조를 통해 추상적으로 드러냄 해서 내면 세계를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음악으로 해서 내면 세계 빈칸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빠르게 변화하고 12음열 이렇게 있네요. 자, 이 12음열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살짝 이야기를 했는데 12개의 음을 동등하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게 뭔지 한번 볼게요. 짠! 셈베르크라는 사람이 표현주의에서 대표적인 작곡가예요. 이 사람이 12음 기법, 12음열이라는
그런 기법을 처음으로 사용을 해서요. 무조 음악을 처음 등장시킵니다. 자, 어떻게 등장을 시켰는지 한번 볼게. 자, 이 곡은요. 선생님이 아까 들려줬던 곡은요. 피아노 모음곡 25번 전주곡이라는 곡인데요. 다시 한 번만 들어볼게요. 악보 한번 보면서 들어볼게요. 보면은 이 곡 굉장히 악보가 복잡하죠. 여기 보면 이런 곡들도 엄청 많고, 그쵸? 막 엄청나게 임시표들도 붙었어요. 이게 뭘까? 이게 바로 12음 기법이라는 건데요. 음정을 다 골고루, 모든 음정을 골고루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 곡은 12음 기법이 처음으로 사용된 작품이고요. 미리 정해놓은 한 옥타브 내에 12개의 음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배열하고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12개의 음을 순서를 정해. 이렇게 파샵, 솔도, 라샵, 시샵, 파, 라, 도샵, 미, 플레, 레, 미 이렇게 정해. 난 이 순서대로 작곡할 거야. 해서 이 악보처럼 미, 파, 솔, 레 플랫, 솔 플랫, 미 플랫, 라 플랫, 레 해서 하나도 겹치는 음이 없어요. 안 겹치게끔 일부러 의도적으로 작곡을 한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조성이 없어졌어. 한번 이걸 들어봐봐. 굉장히 난해하죠. 조성이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곡을 표현한 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것도 이제 같이 볼 수 있는데 칸딘스키의 인상이라는 그림입니다. 저 검정색이 피아노를 표현을 한 거고요. 이 각 색별로 이 곡에 따른 그런 느낌을 표현을 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음악과 미술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셈베르크의 곡 중에 좀 유의 있게 감상했으면 하는 곡으로 바르샤바의 생존자라는 곡을 가져왔습니다. 바르샤바의 생존자라는 곡은요, 약간 역사적 배경이 되게 짙은 그런 곡이에요. 제2차 대전 때 이제 유대인 학살을 소재로 작곡을 한 곡이거든요. 셈베르크가. 그래서 바르샤바의 한 생존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곡을 했는데 작곡을 하게 된 계기가 피카소의 게르니카라는 작품을 셈베르크가 보게 됩니다. 이 작품이에요. 근데 이 작품을 보고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작곡가가. 그래서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일주일 만에 이 곡을 작곡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바르샤바에서 그 유대인 학살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였던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가사도 작성하고 곡도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예전 곡들과는 다르게 나레이션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남성 합창단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레이터가 해설을 하잖아요. 해설을 주로 영어로 하고 그 스토리 안에서의 인물 간의 대사는 독어로 합니다. 왜? 유대인 학살 여기 어디서 했어? 폴란드에서 있었죠? 바르샤바 여러분, 바르샤바 폴란드입니다. 폴란드 지역 이름이에요. 폴란드 수도. 그래서 대사는 독어로 했고요. 그리고 남성 합창에서 부르는 노래는 히브리어를 사용해. 왜? 유태인들이 합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짧게 들어볼게요. 먼저 처음에는 서주라고 해가지고요.
악기 구성으로만 노래가 나오거든요. 잠시만요. 네. 서주에는 관악기의 날카로운 음색으로 이렇게 전쟁의 공포와 삭막한 분위기를 암시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생존자가 증언을 시작한다 하면서 해설자가 생존자의 역할을 맡아서 해설을 증언처럼 해줍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Were everything, I must have been unconscious most of the time. I remember only the grandiose moment when they all started to sing as if prearranged. 네, 잠깐 뛰어넘어서 장면이 독일 군인들이 구타를 시작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대사로 표현을 ha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Der Feldwebel schaut. Achtung! Stillgestanden! Na, wird's mal! Oder soll ich mit dem Gewehr schon mal nachhelfen? Na gut, wenn ihr Stockers an Bord! The sergeant and his subordinates hit everyone, young or old, strong or sick, guilt. 영어와 독어가 섞어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장면 3. 독일군이 유대인들을 독가스에 가두기 위해서 줄을 세워 인원 정관하는 장면입니다. They began again, first slowly. 1, 2, 3, 4, became faster and faster, so fast that it finally sounded like a stampede of wild horses. And all of a sudden, in the middle of it, they began singing the Shema Yisrael. 네, 그들은 쉐마 이스라엘 노래를 시작했다 하면서 유대인의 합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합창이 처음 등장합니다. 곡의 분위기가 어떤가요, 여러분? 그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쉐마 이스라엘 부분은 5선포로 기보되어 있지만 이전의 부분은 5선포로 기보되어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은 사실 대화 형식으로 그리고 증언을 하는 느낌으로 부르는 거기 때문에 노래처럼 부르는 게 아니라요. 말하는 듯이 부르는 부르는 기법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또 셈베르크 곡의 또 특징이기도 해요. 선생님이 셈베르크의 대표곡으로 바르샤바의 생존자, 피아노 모음곡 아까 우리 들었던 거, 그리고 다리올린 삐에로, 정화된 밤 이렇게 안내했는데 다리올린 삐에로가 이제 말하는 듯이 부르는 기법으로 되게 잘 등장하거든요. 한번 기회가 되면 들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르샤바의 생존자에도 12음열이 사용됐습니다. 학습지 보면요. 악보 바르샤바의 생존자에 사용된 12음열 해서 12개의 음이 겹치지 않게 골고루 동등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선생님이 셈베르크 활동지에 이제 가사 해석과 유대인 학살과 관련한 자료를 같이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은 이어서 총 다른 근현대 음악의 사조 3가지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알아보고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이 총 4개의 곡을 감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상을 한 후에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거든요. 그때 이제 여러분이 이 중에서 한 곡을 선택을 해가지고 감상문을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번 오늘 템베크의 바르샤바의 생존자 다시 한번 감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링크를 선생님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